안녕하세요. 액션리치 예슬입니다. 지금 연말 연초라서 목표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저희 목표였던 1000만원 모으기를 2020년에 모았잖아요. 그 1000만원을 모으면서 좋은 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물론 1000만원이라는 돈이 생겨서 제일 기뻤지만 그보다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를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이번에 1000만원 모아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팍팍 생기실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낭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오잉? 1000만원이랑 낭비 시간이랑 뭔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의 영상을 계속 보셨던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재무 반성을 하고 재무 계획을 하기 전에 어떤 걸 해요? 그게 뭐죠? 바로 일상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일상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반성을 하려고 보니 어떻게 해야지 내가 피드백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쓰게 됩니다. 한 주 계획을 하고 하루 계획을 한 뒤에 이 시간에 무엇을 했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투자되어 있는지를 매일매일 적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써보고 그걸 눈으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상생활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2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 해서 계획을 세우고 데일리 리포트 기록하는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상계획 반성할 때 피드백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낭비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용을 하니까 부수입 파이프라인이 생겼습니다. 바로 전자책 2권 판매, 그 다음 유튜브 광고 수익, 온라인 강의, VOD 이렇게 4가지나 파이프라인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퇴근 후 2시간 낭비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용을 해서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려서 1000만원을 빨리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도움이 되는 영상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삽입해 둘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래 링크 영상도 참고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리와 볼펜을 너무 좋아해서 이미 있는데도 다이소나 모닝글로리에 가면은 다른 종류로 한 개씩 사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욕구가 줄어들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다이어리는 회사에 널려있고 볼펜 같은 경우는 회사 거래처에서 매일 주는 거거든요. 매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문하시면은 3개, 4개 정도 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낭비 지출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아예 사지 말아보자. 그럼 이 낭비 지출이 줄어들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안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 이 액션을 했더니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 지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액션이었냐면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모으기라는 큰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 세분화된 목표를 세워야겠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서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면 이 목표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대체제를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 이걸 새로 사는 게 내 목표를 이루는데 시간이 단축되겠다 하면 사는 거고요. 대체제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네 하면은 사지 않는 것이죠. 단, 배움에 투자하는 것은 사게 되었어요. 강의나 책을 구매할 때는 지릅니다. 이렇게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뭘 아껴야 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되는지 경험을 해보시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분류가 돼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원하는 것은 다이어리와 펜이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의와 책을 구매하는 것이었죠. 크게는 이렇게 나뉘고요. 여러분도 1000만원을 그냥 아끼면서 모으시지 말고 내 목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건 이제 덜 사야지 필요한 것을 더 사도록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1000만 원을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 방이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건을 사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집이나 자신의 방을 둘러보면 방 4분면에 다 물건으로 둘러싸여 있진 않으신가요? 예전에 제 방도 이 4분면이 다 물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너무 어수선하고 정리를 해도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잠재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옷이 너무 많으니까 옷을 고를 때도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선택 장애가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많은 옷 중에서 입을 옷이 없대. 그래서 아이 쇼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 같은 케이스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때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리정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추천했는데 아래 링크에 써놓을게요. 정리를 하면서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과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버리고 6개월 이상 된 화장품도 버렸어요. 여기서 추억이 담겨 있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진으로 남기고 버렸답니다. 처음에는 2박스 정도 나왔는데 점점 버릴 것이 줄어들더라고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버리는 데이를 지정해서 대청소를 하면서 버리는데 한 봉지씩만 나오더라고요. 이러니까 꽉꽉 찼던 서랍장이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입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방에 와도 꽉꽉 채워져 있는 물건들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스타일, 저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알고 나니까 유행을 하는데 저에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사지 않게 되고 세일의 유혹에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적어지니까 대충 나는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네가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쁜 물건을 발견했을 때 무의식이 갑자기 그건 있는 거야 집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자세한 정리 방법도 아래 링크에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1000만 원을 모으면 좋은 점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더 좋은 점들이 많은데 막 얘기하려고 하면은 한 2시간, 3시간 정도 분량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1000만 원을 이제 모아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액션리치 분들은 2021년에 한번 목표를 정해서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1000만 원을 모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액션하셔서 액션리치 되세요. 꼭이요.